4월 초순이지만 초여름 날씨가 이어집니다. 갑자기 찾아온 따스한 날씨가 좀 적응이 안 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스산한 국내 증시도 적응이 안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4월 8일 월요일장 한마디, 고금리 부담에 멀미나는 성장주입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 반등에도 불구 실업률 개선 조짐에 따라 낮아진 금리 인하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던 국내 증시. 2차 전지, AI, CXL, 5G 같은 대표 성장주들은 이에 하방 변동성을 확대하며 멀미나는 위아래 움직임을 보였고요. 삼성전자도 86,000원을 찍고 상승폭을 반납하며 부합권까지 내려오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양시장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 대비 1,160개나 더 많았던 월요일장.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어제 국내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사자세에 코스피는 간신히 웃었고요. 또 코스닥은 2차 전지주가 와르르 무너지며 크게 하락했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실적 개선주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호실적에 이어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반도체와 자동차 대장주에 외국인의 투심이 몰리면서 어제 코스피는 0.13% 상승한 2,717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 홀로 2천억 원대 순매수한 모습이었고요. 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1.3% 빠진 860선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제 특히나 부각됐던 섹터는 어떤 섹터였을까요? 네, 저PBR주가 다시금 부각이 됐고 또 자동차나 스마트카 관련주도 눈에 띄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저PBR주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증권은 시장 우려가 과도하고 또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손해보험주인 롯데손해보험이 5%, 흥국화재가 3%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주가 상승세가 주춤했던 현대기아가 다시금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1분기 양호한 실적이 기대되는 가운데 특히 기아는 하이브리드 차 판매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3% 올랐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3%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마트카 관련주도 눈에 띄는데요.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8월에 공개할 것이란 소식에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따라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16%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요. LG이노텍은 3%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섹터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젠 코스피의 보합권 움직임에도 지속됐던 외국인의 순매수, 또 그 순매수가 전기전자 업종을 향했다는 사실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더불어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종목별 차별화가 느껴지긴 했지만 전반적인 강세 흐름이 지속됐죠. 무엇보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운수장비 쪽으로도 또 셀트리온과 HLB 그룹주를 중심으로 의약품 업종에도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됐다는 부분이 특징적인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모처럼 바닥에서 올라온 자율주행 섹터 한번 찬찬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날 2차 전지주 하락의 주범, 동시에 자율주행 관련주 상승의 동력이 되었던 테슬라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8월 8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이 쇼크 수준으로 부진했던 가운데 머스크가 제시한 새로운 자구책, 바로 로보택시였던 거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FSD로 핸들과 페달은 물론 운전자가 없는 대중교통 수단을 운영하는 신사업 개척에 포부를 밝힌 일론 머스크. 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밤사이 또 5% 가까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타이밍 참 묘하지 않습니까?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사업 접겠습니다라고 밝힌 지 불과 며칠 만에 자율주행 택시로 새 성장 동력을 제시한 테슬라. 물론 이것이 상용화만 된다면 큰 시장이 열릴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와 관련 그간 머스크 CEO가 부도수표를 몇 번 날리지 않았습니까? 2019년엔 2020년까지 로보택시 운영하겠습니다 같은 발언을 한 이력이 있기에 글쎄요, 시장은 현재 기대와 불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자율주행 기술, 뉴스에 따라 테마가 들썩이곤 있긴 한데 도대체 실질적 상용화는
어느 수준까지 이뤄진 걸까요? 다음 페이지로 확인해 보시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요, 우리가 만족하고 안심할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함께 비약적 발전이 기대되는 것 또한 사실이죠. 자율주행의 기술 총 6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3단계부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로 여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레벨 0는 이 운전자 스스로가 100% 모든 것을 제어하는 수준이고요. 레벨 1은 특정 기능만 자동화된 수준, 레벨 2는 고속도로 같은 정해진 조건에서만 자율주행이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 자율주행 기능 탑재된 차량 대부분이 이 레벨 2 수준에 해당하고요. 테슬라가 이번에 한 달간 무료 평가판을 제공한 FSD 베타도 레벨 2 수준입니다. 그러다 레벨 3부터가 이 피부로 확 와닿는 자율주행 기술력을 자랑하는데 이걸 상용화한 업체는 현재 벤츠, BMW 정도입니다. 이 레벨 3 이후부터는 장벽이 얼마나 높냐면요. 작년 8월부터 무인 택시 사업을 진행한 GM의 크루즈도 작년에 좀 끔찍한 사고들이 몇 번 있었죠. 현재 GM의 사업 사실상 중단된 상태고요. 구글 웨이모도 작년 12월 픽업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나면서 현재 업체들은 레벨 3 이상에 대한 상용화 투자나 개발을 모두 일시 보류한 상태입니다. 현대차도 지금 협력 중인 앱티브 합작사 모셔널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제네시스 G90과 기아의 EV의 레벨 3 탑재도 딜레이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아득히 멀어 보이기만 한 완전 자율주행 시대. 자, 그럼 구체적인 기능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율주행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기능적으로 인지, 그리고 판단, 제어 기술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인지 기술, 인간의 시각적, 청각적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을 할 때 전방 차량이나 지나가는 사람 등 각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에 있는지 행동을 하는지 인식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또 내 차량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위치 인식까지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판단 기술.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 후 행동을 결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어 기술인데요. 판단 기술에서 쌓인 정보를 통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운전 방향 속도 등을 위해 긴밀하고 부드러운 조작, 이런 역할을 이 제어 기술이 도맡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원활한 각각의 제어 기능을 위해서는요. 1번, 실시간으로 주변 사물을 움직임을 구분하는 카메라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2번, 라이다를 통해서 빛으로 사물 위치를 파악을 해야겠죠. 3번, 레이더를 통해선 전파로 사물 위치를 파악해야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자율주행차 한 대에 이 카메라가 총 10대, 그리고 라이다가 총 8개, 레이더가 총 5개 들어간다고 하는데 관련주로 묶인 기업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자율주행차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BMW의 주력 제품인 레이더 영상 기록 장치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AI 기술 기반의 DSM, 즉 운전자 모니터링 모듈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성공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어제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16% 급등으로 테마 안에서 가장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모트렉스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현대차의 미국 자율주행 전문 기업 모셔널의 로봇 택시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관련 기술 개발과 납품을 진행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2% 상승에 그쳤습니다. LG 이노텍도 보시면요. 대표적인 애플카 관련주로 묶이며 카메라 부품에 대한 강점을 가진 기업입니다. 탐사거리 3배를 늘린 고성능 라이다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어제 주가는 바닥에서 4% 가까이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주가 어제 6% 넘게 급등했지만 주봉 기준 지금 60주 선에 걸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자율주행, 기술적, 환경적 부분의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에 상용화 속도가 너무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게 팩트지만요. 또 역발상을 해보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공존을 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에 그래도 그 기대는 완전히 지울 수 없는 현 시점, 참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는 산업입니다. 자율주행, 그 과정은 멀고도 험한 길이 될지언정 모두가 꿈꾸고 있는 게 또 완전 자율주행 시대 아니겠습니다.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 한번 기노후부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도 체크해 보시죠. 네, 이어서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체크해 보시죠. 국민연금공단이 OCI 홀딩스의 주식 36,631주를 장내 매도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분율은 기본 10.18%에서 9.99%로 변동됐습니다.
그리고 뷰노는 보통주 25,406주를 추가 상장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한국석유 장 마감 후에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 공시가 나왔으니까요.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볼까요? 에코프로가 주식 5분의 1 액면 분할을 위해서 오늘부터 24일까지 거래가 일시 정지되는데요. 이번 액면 분할을 통해 주당 가격을 낮춰 주식 거래를 촉진하고 주주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정으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보안기기 전시회가 오늘부터 12일까지 개최가 되는데요. 모니터랩과 한싹, 센즈랩 등 국내 기업들이 참여 명단에 이름을 올린 만큼 보안기기 관련주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엔캠과 올릭스는 주식 전환 추가 상장하니까요.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국내 증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로 쉬어가는데요. 휴장을 앞두고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 주목하면 좋을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미국의 TSMC 보조금 66억 달러 파격 지원입니다. 대만 TSMC의 예상을 웃돈 지원을 결정한 미국. TSMC는 이에 화답하듯 미국에 대한 투자액 60% 이상을 늘리기로 합의했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 규모 발표를 기다리는 데 나온 TSMC를 향한 미국의 파격적 지원. 로이터 통신은 10분 전에 삼성전자에 대한 미국 보조금 규모가 TSMC 다음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과연 오늘 삼성전자와 반도체 관련주들도 기대감에 들썩이는 흐름을 보일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보진 삼성전자 호텔신라 사장의 블록딜 지분 매각 소식입니다. 이 삼성전자 주가엔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 지분 4,400억 원가량을 블록딜로 매각하는 호텔신라 이보진 사장. 오늘까지 15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의 행보에도 변화가 감지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최상목 부총리가 밝힌 로봇 일정입니다. 정부가 로봇 핵심 부품 국산화율 80%를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로봇주들의 움직임까지 오늘 한번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